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못난 교사였어요. 팬 오브 아미라고 얘기해요. 한국이 문화를 판매한다. 나로 인해서 이 받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이제 관광업계도 코로나 이후 되게 많이 바뀐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알고 잡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변상협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통역 안내사로 일하고 있고 쉽게 말하자면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3 때 진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외고를 갈까 조리고를 갈까 했는데 조리고가 승해가지고 조리고를 가셨대요. 그리고 조리과학을 하면서 식품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복수 교직 이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조리교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선생님? 횟수로는 5년 정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직업계 학교에서 어쨌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거칠어요. 그러니까 학업에 뜻이 있는 애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지도를 하는 거가 더 많고 컸고, 근데 저는 그런 기싸움 하는 거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못난 교사였어요. 학생들도 통솔도 못하고 지도도 못하고 담임 교사라고 맡겨놓았더니 맨날 뭐 학폭이 일어나고 일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만 계속 줄어들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하고 이렇게 잘 해왔는데 교사로서 있을 때마다 내가 존재할 이유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돌파구처럼 그 한식조리 파견교사로 태국에 떠서 파견교사로 나갔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왜냐면 한국 조리를 태국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걸 하면서 또 가슴이 뛰었던 거죠.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파견교사 경험이 제 가이드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제 꿈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들었던 질문 중에 이 질문은 좀 재미있었다 하는 질문 있으세요? 되게 웃겼던 질문은,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매너가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드라마를 보고. 이건 동남아 쪽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드라마는 다 본부장님하고 막 이렇게 네, 나오시니까. 그러면서 다 다정다감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정다감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이 조련을 하기 때문에. 라고 위트 있게 넘겼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이 좀 다정다감하려고 그럼요. 노력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알려주고. 그러면. 요즘 분들 특히나 더 스윗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면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투어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하는 투어 중에서 BTS 투어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BTS의 성지를 찍고 가는 투어거든요. 그래서 뮤비 촬영지 가고, 그래서 그 아미들이, 그리고 팬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뮤비를 찍었던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이전에 이제 살았던 기숙사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지금은 하이브라고 부르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일 때, 그때 이제 그 자주 갔던 식당, 장소, 뭐 구사옥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가는 투어가 있거든요. 65세의 그 할머니 분께서 이제 그 투어에 참여를 하신 거죠. 보라색 옷을 입고, BTS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60대 들어서 BTS 팬이 됐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이딩을 해주면서 여기는 이제 슈가가 찍었던 장소고 뭐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투어가 끝나갈 때쯤에 약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분이 내가 살아생전에 슈가랑 이렇게 RM이랑 이 BTS 멤버들의 발자취를 얘네들이 있었던 곳을 와볼지 나는 몰랐다. 살아생전에 나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오늘 기쁘고 감동적이었다 이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여기를 다시 오겠다, 한국을 다시 오겠다 이러면서 오늘 가이드 해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한테는 마지막일 수도 있을 여행을 온 거잖아요. 혼자 오셨는데. 그리고 이 BTS 투어의 가장 좀 매력점이 뭐냐면 전부 다 아미예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따로따로 오거든요. 근데 투어가 끝날 때는 위아더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말 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젊은 아미와 이렇게 늦깎이
라고 한다면 늦깎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아미들이 같이 모여서 암이라는 이유로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좀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그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이러지만 우리 방탄소년단이라는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걸 제공해 준 게 한국이라는 그리고 BTS라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가이딩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해서 그게 참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BTS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아미가 아니라 팬 오브 아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미를 좋아하는 팬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미가 BTS를 좋아하는 그 팬덤 이름이잖아요. 팬덤이잖아요. 근데 그 팬덤도 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 팬덤 자체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막 더 알리는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 하나하나가 되게 애국자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분들도 정말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한 혹시 자격 조건 같은 거 있을까요? 자격 조건이란 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딱 필요한 서류적인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자격증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자격증밖에 없긴 한데 만약에 자격 조건에 이런 그 서류적인 거, 정량적인 거 말고 그냥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 그러니까 태도라든가 애티튜드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일단 영어로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영어 회화 능력. 근데 이 회화라는 게 참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봤지만 원어민처럼 잘한다고 이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기의 언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자격 조건은 되게 임기응변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핸들링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해야 돼요. 알려주는 걸 좋아해야 되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걸 좋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이드 하기에 최적화된 성격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격 조건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된다. 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한국의 문화와 경험을 판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무형의 가치잖아요. 어째 보면 이게 그러니까 뭐 한국적인 인형, 뭐 한국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실 가이드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AI로 대체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가이드라는 직업은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다르게든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그냥 혼자서 놀러 올 수 있어요. 우리 광장시장 투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광장시장에 와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리 출신으로서 제가 광장 투어를 했을 때는 정말 너네들이 이걸 먹는 거를 색다르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요. 한국의 음식적인 배경과 문화, 지리적인 특성부터 쌓아가지고 그래서 왜 이 광장시장에 왜 빈대떡을 팔게 됐는지, 왜 빈대떡이 이런 형태로 판매가 되는지, 왜 칼국수가 저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냥 먹는 경험이 아니라 좀 더 풍부하게 내가 한국을 그냥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가이드와 함께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한국을 경험하는 이 전체를 판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한국을 판매한다. 한국의 문화를 판매한다. 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 직업도 참 좋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장단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점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단점. 그 가이딩을 할 때도 네. 철칙이 있거든요.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장점을 뒤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좋게 끝나요. 그래서 항상 투어지를 갈 때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먼저 깔고 근데 너네들 이런 부분들이 가면 좋을 거야를 마지막에 얘기해줘서 기대감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부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단점은 일단 수입이 일정치 않아요. 프리랜서고 그리고 이 받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초보와 비초보 뭐 그리고 내가 이런 커뮤니티에 있느냐 저런 커뮤니티에 있느냐 내가 또 어떤 여행사에 소속돼 있느냐 어떤 고객을 맞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또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리고 어쨌든 관광은 여행이잖아요. 비수기에 성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수기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야 되는 반면에 비수기 때는 정말 손 빨고 있어야 되는 수입이 제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비수기 때를 대비하는 또 세컨 잡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 자체를 또 세컨 잡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메인 잡이 아니라 주된 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수입이 일정치 않다. 그리고 그런 수입이 일정치 않은 벌이의 폭도 너무 범위가 레인지가 많아요. 그라데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만큼 못 버는 가이드가 있냐면은 요만큼이나 버는 가이드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 네.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꼽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제가 교사도 해봤지만 의사, 교사, 상담사 이런 여러 직업이 있지만 의사들은 제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암울해요. 일단 다운이 돼 있고 처져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 에너지가 많이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점은 즐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재밌게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기꺼이 즐거운 에너지라든가 즐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이딩을 하면서도 되게 즐겁고요. 어쨌든 그 즐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게 되니까 그리고 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찔 겨를이 잘 없어요. 항상 걷는 거 많이 걸어야 되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좋아하면 이런 직업은 최고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정말 공짜로 좋은 여행지를 매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단점은 이제 그걸 내가 즐기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저는 아침 고요수 먹으러 참 자주 가거든요.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맨날 그 똑같은데 남이섬 가고 이렇게 가면 지겹지 않냐고 하는데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나는 Thanks for Korea weather라고 얘기를 해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행지가.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매력이고 장점. 그리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팔고 이제 민경외교로서 한국의 경험을 팔고 손님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좀 되게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관광통역 안내사가 이제 되려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혹시 있으실까요? 조언이라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또는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축적하고 싶다. 큰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모으기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정말 노동집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갈아 넣은 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벌리는 수입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직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노력과 정신을 다 갈아 넣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거고 가끔씩 현타가 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현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고 수입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비추천합니다. 물론 수입을 벌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기는 많거든요. 쇼핑을 일으켜서 그 쇼핑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게 되게 많은 경우에 부수입이에요. 가이드를 해서 받는 일비 말고. 그래서 그런 쇼핑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벌게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속 가능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티베이션이 돈에 있잖아요. 수입이 있고 쇼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가이드들을 제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게 쇼핑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가이드를 잘 안 하는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들이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전 그거는 올바른 가이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직업을 하면 참 좋아해요. 이제 관광업계도 코로나 이후 되게 많이 바뀐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크게, 관광업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받은 트렌드는 결국에는 패키지 투어에서 개인 투어로 많이 바뀌게 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익스펜스를 줄이고 가격을 줄이고 덤핑을 와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우르르 몰려서 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워낙이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광하고 싶은 관광지만 딱딱딱 골라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해진 게 가이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줄어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MZ세대들은 워낙이나 자기네들 정보 수집력이 좋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도 잘 돼 있고 해서 굳이 가이드 없이 내가 예매해서 내가 숙소 정하고 내가 이렇게 다 할래 해버리니까 이제 여행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이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여행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이제 투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데이 투어가 더 흥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여행하는 5박 6일 중에서 하루 정도만 남이섬 가는 투어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원데이 투어를 신청해서 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아졌냐면 이제 소규모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로서 이렇게 소규모의 인원들만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자기네들의 흥미 취향에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TS 투어도 그런 투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됐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잘하는 가이드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특정한 영역에서 저 가이딩을 하거나 더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진 게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한국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 그래서 야 우리나라 정말 갓